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종입니다. 오늘은 31기 영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일단 상황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숙이 갑자기 중도 퇴소를 하면서 상철과 영숙이 2대1 데이트에서 1대1 데이트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영숙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철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많거든요. 상철과 영숙의 1대1 데이트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뭔가 이상한 흐름이 보여요. 상철이 점점 말이 없어지거든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갈수록 상철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 표정도 굳어지고 대화 중간에 한숨도 쉬고 대체 뭔가 불편한 기운이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영숙은 뭘 하고 있냐면 계속 말을 해요.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너는 왜 이래? 너는 뭘 생각해? 나는 이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영숙은 자신은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상철님과 대화할 때 편안했다. 나답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까 편한 거 아니에요. 상철이는 이미 질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잖아요. 말을 안 하고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고 있는데 영숙은 그걸 상철도 편해하나 봐. 상철도 이 대화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죠.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숙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편하면 상대도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니 좋고 자신이 질문을 던졌으니 상대도 즐거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틀렸어요. 상철이는 이미 질려 있었거든요. 방송에서도 직접 나왔잖아요. 상철이 말하길 이성적인 끌림이 없어. 질문 폭격에 기가 빨린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철은 이 데이트 동안 계속해서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숙은 그 신호를 못 읽었던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상철이가 질문에 답변을 하고만 있다고 해서 그게 편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해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어줘야지. 이런 수동적인 모드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숙을 뭘 했냐면 상철이가 자신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석한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건 대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상철이가 굴복한 거였던 거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에너지가 없어져서 그냥 상대방의 말에 반응만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영숙은 상대방의 분위기를 살피지 못했을까? 상철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못 봤을까? 상철이가 한숨을 쉬는데 그게 피곤하다던 신호라는 걸 못 느꼈을까? 제 생각엔 영숙이 상대방의 신호에 집중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숙 자신이 너무 많은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 모든 걸 동시에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세밀하게 살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게 영숙의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숙은 분명히 자신은 좋은 대화를 하려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영숙이 하는 좋은 대화의 정의가 상철이와는 다르다는 거죠. 영숙이 생각하는 좋은 대화는 자신이 편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말이 잘 전달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상철이 생각하는 좋은 대화는 아마도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상철이는 여자친구와의 대화에서 상호작용, 교감,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는 느낌 이런 걸 원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영숙이 계속 일방적으로 말하고 질문하다 보니까 상철이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 영숙이가 경수와 대화하는 장면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영숙이는 경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다고 했지만
들어보면 뭔가 따지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해? 너는 뭘 생각해서 저랬어? 이런 식의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제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영숙의 질문에 숨겨진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를 이해하려고가 아니라 너를 파악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마치 상대방을 신문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영숙이라는 사람은 정말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얼굴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고 말은 너를 알아보고 싶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들은 너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너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관계에서 정말 피곤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끊임없이 신문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자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평가 대상이 되는 느낌. 자신이 상대방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영숙이라는 사람의 진지함이에요. 영숙을 보고 있으면 장난을 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뭔가 가볍게 반응하거나 재밌게 말했다가 그게 진짜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연애는 진지함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볍고 때로는 장난치고 때로는 웃으면서 나눠야 하는 게 연애거든요. 그런데 영숙의 진지한 에너지가 그런 가벼움을 차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철이가 뭔가 가볍게 반응하려고 해도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가? 이게 진지한 의견인가? 이렇게 따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영숙이라는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자신의 편함을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못 느끼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영숙이 왜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접근하는지가 보여요. 영숙은 정말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공기업 과장, 피트니스 대회 출전, 부동산 임장을 취미처럼 다닐 정도로요. 이런 사람이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도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숙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전략적으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철을 만날 때도 경수를 만날 때도 모든 순간에 영숙은 이 사람을 어떻게 공략할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연애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계획서가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영숙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상대방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반응할 때 영숙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상철이가 자신의 기대처럼 반응해주지 않으니까 상철이를 더 이상 1순위로 두지 않는 식으로요. 경수도 마찬가지예요. 경수가 자신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해주지 않으니까 상철로 노선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이 뭐냐면 영숙의 마음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영숙은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첫인상에서 경수, 상철, 광수, 영철 4명이 자신을 선택했을 때도 그랬고 상철이 자신을 1순위라고 했을 때도 그랬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영숙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을 받는 것을 사랑하는 건 아닐까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자신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영숙에게는 쾌감이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관계를 시작하면 뭐가 생길까요? 상대방의 마음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요동치게 되는 거죠. 상철이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호감도가 올라가고 상철이가 자신에게 질려하니까 호감도가 떨어지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숙은 계속해서 따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자신에게 적합한 사람인지, 상대방과 자신의 목표가 맞는지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숙의 관계 방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 순간 시작되는 자신의 감정,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계산과 따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웃긴 부분이 뭐냐면 영숙이 자신은 나답게 이야기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답게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질문을 많이 했다, 내 생각을 표현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미 질려 있는데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일방통행 도로에서 혼자 운전하는 것처럼요. 이게 상철이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상철이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여유도 없이 계속 영숙이의 질문과 말에 반응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갔던 거죠. 그런데 영숙은 그것을 편하다고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편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영숙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편함만 기준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영숙은 상대방이 힘들어하는데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상철이가 표정을 굳히고 한숨을 쉬고 에너지가 떨어지는데도 영숙은 그것을 못 봤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편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신의 편함을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자신은 그걸 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결국 영숙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이 편하면 상대도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 중요하고 상대방의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계산적이고 따지는 성향으로 상대방을 끊임없이 평가하는 사람, 상대방이 좋아할 때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영숙은 아마도 자신이 나답게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영숙은 자신의 불안감을 처리하기 위해 상대방을 질문으로 몰아붙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차단했고 자신의 편함을 위해 상대방의 힘들어함을 무시했던 거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영숙을 보면서 저 사람과는 피곤할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일 거예요. 상철이가 느낀 그 피곤한 말이에요. 결국 영숙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 같아요. 상대방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내가 편하다고 해서 상대방도 편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좋은 대화는 자신이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말로 알아가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 영숙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그 태도가 말이에요. 연애는 통제 가능한 대상이 아니거든요. 상대방도 예측 불가능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때로는 자신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연애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숙은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탓하고 자신의 예상과 다르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자신이 편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따지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숙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상대방을 알아가려는 마음으로 질문하되 그 답변에 따라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자신이 편하다고 해서 상대도 편한 줄 알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애는 자신의 감정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상대방의 진심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연애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영숙이 지금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 앞으로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